자주 뵙네요. 어느 날 둘이는 운동하다 집 앞에서 마주쳤다. 오늘도 뵙네요. 둘이는 빌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문이 빨리 닫히길래 내 몸을 밀쳐서 앞에 들어가는 그녀의 엉덩이에 내 물건이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 옷은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였다. 그녀는 날 보며 물건이 건실하네요. 미소를 지었다. 난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도 퇴근은 늘 늦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라 네 층을 걸어 올라야 했다. 숨이 찼다. 손에 쥔 비닐봉지 안에서 도시락 냄새가 섞여 나왔다. 아내는 오늘도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때였다. 계단 모퉁이에 낯선 색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색, 아주 연한 마치 여름 하늘의 끝자락 같은 색. 작게 접혀있는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속옷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괜히 주위를 둘러봤다. 누가 볼까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손끝으로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4층 윗집에서 떨어졌나? 조용한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다. 올라갈까 말까? 이런 일. 괜히 오해 사면 곤란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냥 두기엔 누군가 밟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올라갔다. 4층 문 앞, 문패엔 김아린이라고 적혀 있었다.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이름은 처음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했고 눈웃음이 예뻤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치띵동.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였다. 아, 아래층 사시죠? 무슨 일이세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손에 쥔 천 조각을 들며 더듬거렸다. 이게 아마도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다 이내 작게 웃었다. 아, 죄송해요. 바람이 좀 세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물건을 받아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 좀 민망하시죠? 아,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였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알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자꾸만 4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별것 아닌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거기 머물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왜 그 색이 아직도 눈에 남지? 그날 이후로 그는 엘리베이터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위층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곤 했다. 밤이면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드리운 그림자가 은근히 움직였다. 그림자만 봐도 그녀임을 알 수 있었다. 그건 이상한 일인데 그는 점점 그런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며칠 뒤 퇴근길 계단층에서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아래층 분, 또 뵙네요. 네, 엘리베이터가 늘 고장이네요. 둘 다 웃었다. 어색한 듯, 그러나 묘하게 편안한 웃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요? 요즘 원두를 좀 샀는데 향이 괜찮아서요. 내려드릴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습니다.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 아니에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향을 나누는 게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올라갔다. 남겨진 향기와 말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4층 창문에도 불빛이 있었다. 그는 괜히 커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커피 향이 난다. 며칠 후 또 마주쳤다. 이번엔 그녀가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약속이요? 그날 커피요. 그녀는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다. 연한 갈색 커피가 김을 올렸다. 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달콤한 거요? 쓴 게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웃었고 그녀도 웃었다. 잠시의 정적 속에서 커피 향이 복도에 퍼졌다. 그날 이후
둘의 인사는 조금씩 길어졌다. 날씨 이야기, 음악 이야기, 때론 별 의미 없는 농담들. 하지만 그 대화들은 그에게 이상하게도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걸. 어느 늦은 밤, 그는 문틈 아래로 흘러나오는 조용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낯선 멜로디, 그러나 마음을 적시는 음색. 그는 멈춰 섰다.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한참을 그냥 서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문틈으로 스며든 건 음악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을지도 몰라.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하늘은 낮부터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저녁 무렵엔 천둥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 젖은 우산을 세워두며 신발을 벗는데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떨어진 듯한, 그러나 단순한 소음 같진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올라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의 집 앞,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다. 치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녀가 문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수건이 들려 있었고 머리카락 끝은 젖어 있었다. 죄송해요. 소리 났죠? 화분이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다치신 건 없어요? 조금 손이 닿았는데 별일 아니에요. 그는 무심결에 말했다. 괜찮으시면 약이라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상처 난 손등을 보여주었다. 빗물과 흙이 엉겨 있었고 작은 상처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소독이라도 하셔야 해요. 그녀는 웃으며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럼 들어오세요. 약은 있는데 손이 좀 불편해서요. 그는 망설였다. 문턱 하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럼 잠깐만요. 하고 들어섰다. 집 안에는 은은한 향이 있었다.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조용히 흐르는 재즈 음악. 그녀는 식탁 위 약통을 가리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약을 발랐다. 말없이 조용히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감사해요. 괜히 번거롭게 했죠.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말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커피 타서 올게요.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그 순간 나는 엇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풀어져 다 말리지 않는 촉촉한 머리카락. 옷은 가슴이 푹 파인 짧은 나시를 입고 있으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애기 중에 내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만 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흥분해 커피를 내 허벅지 바지에 흘리고 말았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으로 내 허벅지 안쪽까지 닦아주었다. 근데 그녀가 손을 스치는 순간 내 물건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녀 손에 닿아서 스쳐갔다. 그녀도 깜짝 놀라서 미안해요. 제가 실수를. 남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침묵만이 몇 초간 흘렀다. 추리링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저의 남편 건데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주세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그녀는 커피 묻은 곳을 빨고 드라이기로 말려주었다. 다시 둘이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다. 대화 내용은 그녀의 남편이 출장을 장기간 가기 때문에 1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다. 서로를 마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살포시 어깨에 기대었다. 나는 그녀를 받아주었고 둘이는 키스를 진하게 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문을 바라봤다. 비가 멎고 거리엔 물비늘이 반짝였다. 그녀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커튼을 닫지 못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단지 걱정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며칠 후 그녀는 문 앞에 조그만 종이 봉투를 놓았다. 그 안엔 커피 원두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그날 고마웠어요. 향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는 메모를 여러 번 읽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커피를 내렸다. 향이 방 안 가득 퍼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커피 향이 아니라 그녀가 떠올랐다는 걸.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마주치지 않았다. 비가 먹고 여름이 저물어가던 때였다. 계단참의 공기는 여전히 습했고 그는 출근길마다 4층 창문을 무심히 올려다보았다. 불빛이 꺼져 있었다. 며칠째였다. 괜히 불안했다. 그렇다고 찾아갈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커피 향만 맡아도 그녀가 떠올랐다. 그가 내려놓으려 애쓸수록 그녀는 더 또렷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올라갔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녀였다. 마트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아래층 분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요즘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이제 좀 정리됐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네. 들어오세요. 그녀는 커피를 내왔다. 그녀는 집에 올 때 운동 삼아 뛰어왔다면서 땀이 나서 씻어야 한다며 샤워실로 들어갔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과당하는 소리가 나는 거다. 무슨 일이냐며 화장실 문 앞에서 말을 했다. 네, 죄송해요. 넘어졌어요. 괜찮으세요? 발목이 삐었나 봐요. 제가 봐도 될까요? 여자는 망설이다. 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고 나는 그녀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혔다. 다리는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타박상인 것 같았다. 타박상 약을 바르고 그녀는 놀라서 계속 누워 있었다. 못 볼 걸 다 봤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좀 괜찮으세요? 네, 그녀는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 타올만 가리고 있었다.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집에 간다고 일어났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같이 있어. 그녀는 손에 힘을 주어 자기 쪽으로 날 땡겼다. 그녀의 힘에 끌러 그녀 쪽으로 내 몸이 앉게 되었다. 지금 제가 허락하는 시간이에요. 그녀가 내 입술을 대고 강렬하게 키스를 했다. 나도 옷을 벗고 서로 몸을 합체했다. 그녀는 중년인데도 신음 소리가 강렬하게 들렸다. 남편하고 안 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신음 소리는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더욱 깊숙이 피스톤을 주었다. 그녀는 황홀감에 빠져 있었다. 더 깊숙이 넣어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여러 자세로 섹스를 했다. 그녀는 중년치고는 조개에서 엑기스가 질질 흘렀다. 많이 흥분된 상태였다. 오랜 시간 동안 섹스를 하고 나는 내 엑기스를 분사했다. 그녀는 섹스가 끝난 뒤에도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그 뒤로도 여러 번 만나 섹스를 즐기곤 했다. 서로가 느끼지 못한 오르가즘을 둘 다 느끼고 있었다. 며칠 있으면 그녀의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다. 며칠 후 그녀의 집 앞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그가 선물했던 커피 원두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좋은 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향이 너무 짙게 남아요. 그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향이 짙다는 말. 그건 아마 그만하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남편도 출장에서 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그녀는 이사를 갈 거라고 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전화로 물었다. 요즘 괜찮지? 목소리가 좀 그래. 괜찮아.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그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다.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커튼을 닫은 채로 지냈다. 불빛도 음악도 사라졌다. 계단층엔 아무 향기도 남지 않았다.
나는 매일 4층을 지나며 자신에게 묻곤 했다. 그날 왜 그 문을 열었을까? 왜 그 말들을 기억하려 하는 걸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입에 맴돌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이름, 부르지 않아도 남는 사람. 어느 날 우편함을 열자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저 이름이 이곳에서 사라지겠지. 그리고 그건 곧 현실이 되었다. 가을이 완전히 물들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워졌고 빌라 담벼락엔 낙엽이 겹겹이 쌓였다. 그녀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현관 앞 이름표가 떼어져 있었고 새로 페인트 칠된 문이 낯설게 반짝였다. 이삿짐 차량이 다녀간 다음 날 그는 한참을 4층 복도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던 커피향, 그녀가 웃으며 내밀던 종이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공기 속에서 사라진 듯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그는 문득 계단 모서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작은 머리핀 하나. 그녀의 것이었을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그는 조용히 그 핀을 손에 쥐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한때의 따뜻함을 닮아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겨울이 오고 그는 여전히 같은 길로 출근했다. 그녀의 집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낯선 웃음소리, 낯선 불빛.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4층 창문을 올려다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에 붉은 빛이 골목을 덮을 무렵 그는 혼자 계단을 오르다 문득 멈췄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그 얼굴 속에는 그녀의 잔상이 여전히 작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들고 올랐던 건 속옷이 아니라 내 외로움이었는지도 몰라.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벽을 물들이고 바람이 커튼 자락을 흔들었다. 4층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여전히 커피 향이 나는 듯 느꼈다. 그녀와 나눈 대화들, 비 오는 밤의 정적, 짧은 웃음,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 그는 그 모든 걸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따뜻했다. 밤이 내렸다. 그는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멀리서 바람이 불고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가 흥얼거리던 멜로디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하린 씨, 잘 지내세요. 이 향기는 아직 남아있네요. 커튼이 흔들렸다. 그건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기억이 다시 지나간 걸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천천히 마음속에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군가를 향해 괜히 창문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은 남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